안녕하세요. 노년복지 전문가 유혜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1인당 25만 원을 준다는 민생회복지원금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7월부터는 신청만 하면 내 통장으로 현금 30만 원이 입금되는 또 다른 지원금 제도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정보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도 나이도 지역도 따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전국민 환급형 정책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 화폐가 아니라 진짜 현금으로 내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는 점입니다. 사용처 제한도 없고 내가 원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진짜 지원금이죠. 정부는 이번 추경에 3,2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7월 초 국회 통과 후 즉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알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발 늦었다가 지원이 조기 마감됐다는 아쉬운 사례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이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정책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차등 지급이고 소비용 쿠폰인 반면 오늘 소개드릴 이 제도는 신청만 하면 현금이 직접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두 제도를 잘 구분해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제도의 핵심 차이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조건, 준비해야 할 서류, 주의할 점까지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지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정확하고 실속 있는 복지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요약 25만 원 쿠폰형.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민생회복지원금부터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2025년 정부는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대규모 소비 쿠폰형 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1인당 40만 원,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 원, 상위 10% 고소득자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일반 가정이라면 100만 원, 상위 10% 가정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상위 10% 소득 기준은 무엇일까? 현재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약 40만 원에서 45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45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이라면 상위 10%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 재산세, 부동산 보유 내역, 금융자산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 최종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지급 방식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형 지급입니다. 즉,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고 지역 내 사용처가 제한된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지급 시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의 추경안 통과 시점과 예산 집행 속도에 따라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추경안을 의결했고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임위 심사를 거쳐 7월 1일 전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며 통과 후 약 2주 이내에 1차 지급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은 정부가 지정하는 온라인 포털 또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앱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계층부터 순차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청일 기준이 아닌 소득정보 기준일이 언제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대상자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별도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으니 복지사 연락을 받을 경우 놓치지 않고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날짜가 확정되면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정보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지역 쿠폰, 포인트 형태로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후에 소개해드릴 현금 환급형 제도와는 다르다는 점도 꼭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신규 지원금 제도 개요 30만원 현금형. 자, 이제부터는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지원금 제도, 즉 현금 환급형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는 지난 민생회복지원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현금으로 내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는 점이에요. 사용처가 제한된 포인트나 지역 화폐가 아니라 실제로 통장에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진짜 돈이라는 뜻이죠. 정부는 이번 제도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안에 3,261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2025년 7월부터 신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정책이 만들어진 배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만이 아닙니다. 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는 정부의 장기 정책 방향과 고효율 가전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산업 정책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결국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정부에는 정책 목표 달성이 이어지는 서로 윈윈하는 제도인 셈이죠. 가장 반가운 소식은 전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기준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60대든 20대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 환급금은 고효율 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즉, 특정 품목의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영수증과 제품 정보를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1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게다가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최대 6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자면 이번 신규 지원금은 소득 연령 무관, 신청만 하면 현금 입금, 가전 구매 후 증빙만 제출하면 환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라는 전국민 환급형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지급된다는 점이에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만큼 경쟁도 꽤 치열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알면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순서에서는 어떤 가전제품이 환급 대상인지, 그리고 얼마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3. 지원 대상 및 조건 가전 품목 환급 비율. 이번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없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취업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바로 지정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전력 소비 절감과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한 국민에게 현금 환급을 해주는 구조로 이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사야 할까요? 이번 지원 사업의 환급 대상은 총 11가지 가전 품목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의류건조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TV. 이 제품들은 모두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이 부착된 고효율 제품이어야 하고 1등급 또는 고효율 모델로 등록된 제품이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비율은 구매 금액의 10%이며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매하셨다면 2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고 300만 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최대치인 3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별 환급이라는 점입니다. 즉,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최대 6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단, 구매자 명의와 신청자 명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구매일자도 2025년 7월 1일 이후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결제 방식은 일시불할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등 구매 증빙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제 어떤 가전이 대상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조금 더 명확해지셨죠?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4. 신청 방법 앤드 필요 서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이번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는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는 전용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0년에 시행된 으뜸효율 환급 사업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될 예정입니다. 당시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용 환급 신청 사이트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정부가 마련하는 전용 환급 사이트를 통해 곧바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 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구매일이 반드시 2025년 7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즉, 신청은 7월 초부터 가능하더라도 그 전에 구매한 제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구매 시점을 꼭 맞추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고효율 가전제품 11종 중 하나를 구매합니다. 2. 제품이 배송되면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해 주세요. 3. 구매 시 받은 영수증,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4. 제품 뒷면이나 측면에 있는 제품 일련 번호 또는 시리얼 넘버도 반드시 확인해 사진 찍어 두세요. 5. 환급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제품 정보와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6. 마지막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해당 제도는 예산이 소진되면 바로 조기 종료됩니다. 실제로 2020년 환급사업 때는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조기 마감된 사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시지 마시고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구매 후 증빙자료 3종, 영수증 등급 라벨 일련 번호,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마감, 7월 1일 이후 구매분만 환급 가능. 지금부터라도 내가 구매할 제품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증빙 자료는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환급을 신청할 때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함께 계속 보시면서 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마감 조건. 이번에는 여러분이 환급을 준비하면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 그리고 신청 마감과 관련된 중요한 조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반복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큰 돈 쓰고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니 집중해 주세요.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현금 30만 원을 놓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 꼭 집중해 주세요. 가장 먼저 환급 대상 제품의 조건입니다. 환급이 가능한 제품은 무조건 정부가 지정한 고효율 등급 제품이어야 합니다. 구매 전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사이트나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모델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제품이라도
고효율 환급 대상이 아니면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구매 시점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구매일이 7월 1일 이전이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6월 30일에 산 제품이라도 안 돼요. 영수증과 거래일자가 7월 1일 이후여야만 유효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구매자 명의와 신청자 명의 일치 조건입니다. 남편이 산 가전을 아내가 신청하거나 자녀 이름으로 구매한 제품을 부모가 신청하면 환급이 거절됩니다. 꼭 실제 구매한 사람의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건 개인정보 보호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네 번째는 증빙자료 준비 미비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환급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꼭 챙기셔야 할 자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제품 구매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 2. 제품에 붙어있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 3. 제품 일련 번호 또는 시리얼 넘버 사진. 이 세 가지는 구매 직후 바로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 소진 문제입니다. 이 환급 제도는 선착순 구조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그 순간부터 신청이 종료됩니다. 당시에도 몰랐던 분들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겠지 하다가 환급을 놓친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예산이 약 3,261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은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사이트가 오픈되기 전까지는 사칭 문자나 피싱 사이트에도 유의하셔야 해요. 정부의 공식 발표 이전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곳은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부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하세요. 이처럼 작은 실수 하나가 30만 원 환급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안내드린 주의사항을 꼭 체크리스트처럼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주변에 이 제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꼭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으로 기존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7. 요약 정리 앤드 실천 팁.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월부터 시작되는 두 가지 지원 제도, 즉 민생회복지원금과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 제도 모두 내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지만 지원 방식, 대상 조건, 신청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 대상,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지역화폐, 카드 포인트 등 쿠폰형 소비 유도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반면 오늘 강조드린 고효율 가전 환급 제도는 소득이나 나이 조건 없이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지정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7월 1일 이후 구입한 경우 구매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며 1인당 최대 30만 원, 부부 신청 시 최대 6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나는 어느 제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걸 먼저 신청해야 할지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구매 예정인 가전제품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이 붙어 있는지, 정부가 지정한 모델에 포함되는지 미리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구매일을 꼭 7월 1일 이후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구입하면 환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신 후에는 영수증, 에너지 효율 라벨, 제품 일련 번호 시리얼 넘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챙겨두시고 환급 사이트가 오픈되는 대로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지만 제때 신청하고 서류를 챙기면 30만 원은 실제로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에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은 복잡한 지원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30만 원이지만 식비 걱정 한 번 덜고 냉장고 바꾸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건 그냥 돈 이상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지출도 많아지는 시기에 이런 제도를 정확히 알고 챙기는 건 생활을 조금 더 안정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들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내가 대상인지, 신청 시기가 언제인지, 준비 서류는 뭔지 이런 핵심적인 조건들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나중에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정작 신청이 끝난 뒤 뒤늦게 알게 되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기회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영상 하나로 모든 제도를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정책, 복지, 지원금 정보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제 채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꿀정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후와 가정에 꼭 보탬이 되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년복지 전문가 유혜원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카카오톡이나 단체방에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챙기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작은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